안녕하세요. 삶의 신입니다. 2023년 서울특별시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이걸로 올해 9급, 8구급 시험은 끝났고요. 국가, 지방, 교육청 모두 다 최종 합격자 발표가 다 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이라고 해서 이후의 진행 사항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데요. 요거 좀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입니다. 서울특별시. 자,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로 선발하지만 자치구가 있죠. 마포구, 강남구, 서초구, 네, 그거를 이제 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정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신규 기본교육이 있다. 10월 23일부터 해서 있는데, 요거는 일단은 여기 나온 건 이겁니다. 일주 동안 집에서 하는 온라인이에요. 온라인을 실시한다. 네,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자, 임용은 2023년 11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임용 시기는 배치를 통보받은 소속기관 인사담당부서, 자치구 얘기하는 거죠. 자치구. 네, 자치구입니다. 자, 최종 합격자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 또는 자치구 배치. 시는 이제 서울시 특별시 시청을 얘기하는 거고, 자치구 이제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하는 거는, 자, 행정직렬, 전산직렬 제외의 시 또는 자치구 배치는 9월 말경에, 9월 말경에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개별적으로 시 또는 자치구의 합격자 본인에게 직접 배치된 기관을 안내한다. 네. 네, 문의하지 마라. 문의하지 마라. 기술 직군 및 전산 직렬은 23년 11월 이후에, 그럼 일단은 기본 나오죠. 자, 이제 기술 직렬이나 전산 직렬은 11월 이후에 임용이 되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임용 후보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있습니다. 희망 근무지. 요게 이제 자치구 배정이에요. 서울특별시로 하던가 자치구 중에 해라. 대부분 자치구로 갑니다. 대부분 자치구로 가요. 1지망부터 5지망까지 작성해라. 1지망부터 5지망까지. 그리고 이게 서울특별시 그러면 시청에서 근무하는 것 같지만, 시청 말고 산하기관들이 좀 있어서 그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꼭 시청 이렇게 쓸 필요는 없고요. 본인이 근무하고 싶은 구로, 주로 구청 동사무소가 일반적인 거니까 그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무슨 구, 마포구 그래도 만약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 서울특별시 쓰면 되는데, 이게 1지망부터 5지망까지 쓰잖아요. 그런데 이게 1지망에서 떨어지면 2지망의 1순위가 되는 게 아니에요. 1지망 쓴 사람들이 일단 1순위로 다 가고, 그 다음에 1지망이 안 된 사람은 2지망에서 또 성적순으로 되고. 이게 어렵나요? 얘기가? 어쨌든 그냥 성적순으로 배정된다 하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2지망에서 내가 성적이 안 되면 3지망으로 넘어가고 이런 거예요. 내가 제일 센데 세 군데 썼다. 대학하고 비슷하죠. 대학에서 1지망 떨어지면 2지망도 떨어지고 3지망도 떨어지고 4지망이 되면 4지망이 되는 거야. 그런 거예요, 일종의. 네. 그래서 1지망이라고 무조건 합격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1지망을 했는데 떨어져서 2지망으로 온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나보다 점수가 높아. 그럼 내가 1지망이지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한다 그래요. 이렇게 한다 그래요. 아무튼, 자, 임용 후보자 등록 시 주소는 주민등록상에 주소지로 해라. 실거주자 입력한에 여긴 또 이제 주민등록지로 하지 않고 실거주지로 하라 그러네.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거주지 입력한에 기입하면 된대. 실거주지로. 별로 의미는 없는 건데, 어쨌든 나중에 인사기록 카드에 다 들어가는 거니까. 임용자 등록 시 학력, 학력 관련된 건 다, 이거 뒤에 거는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임용유예 나오죠. 임용유예는 임용을 유예한다, 늦춘다, 이런 뜻이죠. 여기 사전적 의미가 나오네. 유예. 자, 유예는 망설여 일을 견행하지 않음, 시를 미치거나 늦춤, 늦춘다는 얘기죠. 임용이란 건 우리가 이제 공무원 되는 걸 임용이라고 하고, 그래서 요거를 유예한다, 미룬다, 미룰 수가 있다. 여기에 어떤 걸로? 군입대. 군대 가는데 어떻게 공무원 될 수 있어요? 그럼 공무원 할 사람이 왜 군대 안 갔어? 이러면 안 돼. 군대로 인한 불이익이 없어야 된다는 게 병역법이잖아. 어떤 거보다 상위법입니다. 그래서 군대로 인한 어떤 불이익을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군입대 가는 것도 당연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학업의 계속이죠. 학업의 계속. 대학생들, 특히 대학생들 몇 학기 남았는데 졸업하고 가면 안 될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예전부터 해줬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다음에 질병치료. 아픈데 어떻게 임용을 해? 물론 이제 임용되고 나서 휴직이 있어요. 휴직하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거의 쓸 일이 있나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출산, 임신 또는 출산. 이거는 해줘야지. 최소한 이건 해줘야지. 근데 이제 또 출산도 역시 임용 후에, 출산이라 이제
육아휴직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기간이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주로 이제 학업의 계속의 사유로 한다. 자, 최대는 2년의 범위 이내입니다. 이내라고 돼 있죠. 이내. 그러면 2년이 넘으면 안 돼. 2년을 포함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2년이란 그 기간은 언제부터야? 허가 난 날부터. 지금 허가를 내잖아요. 지금 임용유예 신청을 하니까. 그러면 9월 달이나 10월 달에 임용유예 허가가 날 거 아니야. 그날부터 2년 이내예요. 그날부터 2년이야. 본인의 학업의 기간 2년이 아니고 그 날짜로부터 2년 이내요. 그러면 2학기 때 지금 등록을 못했죠. 못한 사람도 꽤 있을 거예요. 이게 늦게 났어 지금 서울시가. 그러면 안 되나요? 아니, 안 되는 건 아니야. 근데 이제 만약 2년이 남았어. 내가 학교 다닐게. 내 학기가 남았으면 힘들죠. 사실 졸업이. 그럼 포기해? 아니지. 어떤 방법으로든 졸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건 거꾸로야. 공무원 여기에다가 쟤 졸업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거꾸로 그 기간 내에 졸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란 말이에요. 거꾸로 학교에서 찾아야지. 그걸 왜 여기다가 자꾸 난 2년보다 더 많이 필요한데 어떡할 거냐고 하면 어떡합니까? 일반 회사에서는 택도 없는 얘기죠. 이거 뭐, 야, 너 공부 더 하고 와.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자, 그런 이상하게 공무원에서는 많은 걸 요구하더라고요, 보면. 근데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편의를 봐주는 건데 거꾸로 이거를 왜 안 되냐고 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안 돼. 근데 여기 있어요. 자,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내년에 대학원 진행한다. 이건 뭐 판에 박힌 얘기죠. 네,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이미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건 이제 학업의 계속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새로, 특히 신규로 다른 학교 갈 건데요. 이러면 안 된다 이거야. 지금 현재 학교를 다니는 거는 해주는데 만약에 내가 새롭게 내년에 갈 예정인데 안 될까요? 이거는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아까 방금 전에 얘기한 게 뭐예요? 이거를 이렇게 일종의 편의를 봐주는 건데 이거를 왜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요거 있죠. 대학 1학년 마치기 휴학권에 시험 합격했다. 3년 할 수 있냐? 이 얘기잖아. 안 돼. 그런데 여기 잘 보면 문구 잘 보세요. 임용유예는 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이 2년 범위내. 이거 법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야. 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이. 그래서 2년의 기간 동안에 임용유예 가능하다고 돼 있어. 가능. 그 기간 내 학업을 마치고 임용에 응해야 된다. 그러니까 3년이 필요한데 2년 안에 마치고 임용에 응해하라 이거야. 그 방법은 누가 찾아? 네가 찾아. 졸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요. 찾아. 어떤 방법인지. 졸업 못하겠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또 찾고 본인이 찾아야 된다. 왜 안 되냐고 우기지 말란 얘기예요. 대학생들 우대해주는 이 정도 우대해주면 사실은 차별적 요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있는데 고졸자들하고 또 차별이 오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차별의 요소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그래서 임용유예는 그냥 2년 이내 뭐 공평하게 다 쓰게 해주든가 뭐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죠. 다른 데서 돈 벌고 와서 2년 뒤에 임용한다. 그럼 뭐하러 먼저 시험 봐? 없애면 대학생들 난리가 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휴직 중에 연수휴직이라는 게 있어요. 연수휴직. 흔히들 뭐 학업휴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정확한 명칭이 연수휴직인데 요거 한 2년 정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2년 정도 받을 수 있는데 요걸로 마무리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학교 들어가 보면 학교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임용유예 하고 학교 가면 만약에 뭐 다른 급수를 준비하시는 분 아니라면 학교를 거의 안 다녀요. 놀러 다니고 그러다 보면 뭐 또 학고도 맞고 그러다가 1년 정도니까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바로 또 들어오시는 분 있고 우리가 뭐 대학 졸업장이 이렇게 필요한 직업이 아니잖아요. 따져보면 졸업했냐 안 했냐 이런 건데 뭐 그런 것까지는 크게 뭐 이렇게 중요시 안 하니까 또 나중에 연수휴직을 통해서 졸업도 가능하니까 중간에 이제 그만두고 오시는 분도 있고 그냥 아예 연수휴직을 생각하고 돈 좀 벌어서 그걸로 학비 대고 이러려고 가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대학교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공무원이 대학교에 대한 지원. 근데 이제 국가 장학금 제도가 있죠. 그거는 될지 안 될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건 개인 또 사정에 따라 다르니까. 자, 대학 3학년 마치는 다시 합격했다. 군입대도 해야 되고 복학도 해야 된다. 군대 기간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군대는 어떤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 그랬죠. 임용유예도 허가도 돼야 되지만 또 거꾸로 아니 군대 갔다 왔는데 난 학업에 계속 안 돼 왜? 2년 다 써서. 그래서 군대 기간을 빼줍니다. 군대 기간을 빼고 나머지 기간 동안 2년을 되는 거야. 근데 이런 사람 있잖아. 자, 임용유예 신청을 했어. 군대를 아직 안 갔어. 12월 달에 갔어. 근데 18개월 갔다 왔어. 남은 기간은 군대 기간 18개월 뺀 남은 기간 일까요? 아니면 앞에 또 임용유예 한 기간이 있잖아. 9월부터 12월까지도 임용유예 한 거잖아.
그 기간도 뺍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예. 다시 2년이 세팅되는 게 아니란 얘기야. 대기 기간도 다 포함되는 거죠. 어쨌든 임용유예 허가 난 이후로 기간 중에 병역 기간만 제외한다는 얘기야. 병역 기간 18개월만.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임용유예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2년이니까 뭐 내가 졸업할 때까지 1년 6개월 정도 걸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전화가 와요. 좀 일찍 전화가 오는 거죠. 학교 다니고 있는데 지금 자리 비었는데 지금 임용하면 안 되냐. 빨리 들어와라. 안 그러면 언제 될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사람이 이게 아니에요. 저 좀 남았는데 조금 더 다니고 갈게요. 이러면 불안해. 왜? 혹시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2년이. 명부 유효기간이 2년이라고 했잖아요. 2년이 지나는 날 어떻게 돼요? 네,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유효기간이 만료됐잖아. 유효기간이. 만료했으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다시 시험 봐야 돼. 그래서 대부분은 2년이라고 하지만 2년보다 일찍 임용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중간고사 정도까지 봤다. 4학년 2학기 뭐 2학기가 아니라 뭐 계절 1학기인데 뭐 마지막 학기가 되고 그러겠죠 보통. 뭐 그러면 나머지는 알아서 처리해야 되는 거야. 네, 나머지 알아서 처리해야 돼. 이게 어렵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 네. 이게 어떻게 좀 좋은 제도인데 해주려고 하는 최대한 뭐 하라는 제도인데 참 어려워요. 네. 실제로 2년이지만 2년을 꽉 채울 수 없다는 얘기예요. 2년이 지나는 순간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임용이 된 이후에 학교를 다닐 수 있냐? 무슨 수로 다녀? 출근해야 되는데. 꿈 같은 얘기죠. 꿈 같은 얘기예요. 휴가? 휴가 없어요. 네, 휴가로 가기가 하루 이틀이어야지. 뭐 한 6개월 남았는데 어떻게 못 다녀요 그러면. 그러니까 방법을 찾으란 말이에요. 뭐 대학교에서 찾으란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대학이 다 종류가 다르고 하는 것들이 달라요. 뭐 어떤 데 취업계도 있고 어떤 때는 뭐 교수님을 찾아가면 일정 뭐 출석 수가 이상이면 F만 안 주면 되잖아. 사실은 마지막이니까. 욕심 부려. A 받고 싶어. 그러면 못하는 거야. 본인이 그 욕심 부릴 게 아니란 말이야. 아니 조기 졸업 제도도 있고 뭐 별의학교 다 있잖아요. 계절학기 빵빵하게 들어야지. 고생해야지. 근데 잘 보세요. 아니 학기 중에도 공부 안 해가지고 제가 학고 맞고 막 그런다 그랬잖아. 근데 계절학기까지 돈 내고 들을 만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냐. 왜? 이 학벌이 과연 영원할 것이냐.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봐야 돼. 공무원으로 평생 가겠다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중간에 어디 다른 데로 나오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그래도 또 학력 나중에 또 따지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은 해보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회사 다니면서 학이라는 거는 딸 수 있어요. 학이라는 거는 독학사라는 것도 있고 뭐 요즘 많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방법은 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도 대학을 막 다니둥 말리둥 했는데 나중에 결국 졸업은 했어요. 졸업은 어쨌든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졸업을 했는데 그게 어쨌든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졸업 안 한 거랑 한 거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안 그러면 다른 뭐 학위를 따야 되잖아. 그 시간 또 허비해야 되잖아요. 자, 고등학생들 특히 뭐 자퇴하면 안 되냐 이러는데 그냥 나중에 검정고시 볼 바에는 그냥 며칠 더 다니는 게 낫잖아. 뭐 학교 폭력 이런 거 없으면. 그죠? 뭐라고 하긴 하지. 자, 신체검사 관련된 거. 불합격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가 바뀐 지가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뭐 혈압이 뭔데 어쩌고저쩌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 불합격 기준이 제 블로그에 있습니다. 신체검사라는 메뉴에 보면 있는데 바뀐 게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여기 있죠. 합격 여부는 여기 어떻게 돼 있냐면 그냥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불합격 기준이. 그러니까 내가 고혈압이야. 가령 당뇨야. 약 먹으면 됩니다. 예? 약 먹으면 돼. 근데 검사에서 나왔대. 나 탈락인가 이래요. 약 먹고 가서 다시 하면 돼. 처방을 받으란 얘기예요. 처방을 받으면 된단 말이야. 그럼 고민해. 나 떨어지는 거 아니야. 고혈압 영원히 뭐 조절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 약 먹고 다 조절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뭐 맨날 고민합니다. 고민은 본인의 몫이지만 쓸데없는 고민한다는 얘기예요. 자, 장애로 인한 장애인들은 당연히 불합격 나오겠죠. 신체검사. 예. 그런데 공무원 채용 중에 장애는 별도입니다. 별도. 예. 장애인의 직무상의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공무원 임용 가능하다. 장애인들이 장애 전형으로 합격하신 분들 특히 신체검사 받아오니까 갔는데 다 불합격이지 뭐 어떻게? 다는 아니지만 자기 장애 있는 부분은 불합격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 떨어진 거 아니야 하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 자, 군복무 의병제대 보면 어떻게 신체 불합격 판정은 신체 검사 날 기준입니다. 옛날 걸로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렇고 임용 후보자 등록 서류 제출할 때 본인이 직접 와야 되냐? 대리인 제출하면 되긴 됩니다. 대리인.
예, 다 그래요. 다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자, 다른 얘기 뭐 더 할 게 있나 모르겠네. 자, 사진. 네, 이거는 서울시에 국한된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뒤쪽은 다 읽어보세요. 이것도 읽어보라면 안 읽어보죠. 이제부터는 본인 손해니까 뭐 할 말 없어 뭐. 제가 방송은 이건 내년에 이제 또 합격하실 분들 위해서 또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안 읽어보면 아니 합격자가 자기 관련된 서류를 안 본다. 본인 문제지 뭐. 그죠? 자, 사표 쓰는 거 요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언제 임용이 될지 모릅니다. 이게 문제야. 지금 회사를 다녀. 공무원이야. 특히 또 공무원이신 분 있죠. 그 다음에 회사를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언제 임용될지가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임용일 일주일 전에 정도만 알려주면 회사를 그만둘 수 있나요? 못 그만둬요. 옛날엔 됐어. 옛날에는 이거 조그만 회사 같으면 되죠. 알바 하시는 분이나. 근데 알바도 그러잖아. 알바도 오늘 그만둘게 하면 너 나가 이런 데가 어딨어요. 야, 사람 구할 때까지 좀 있자 이러잖아.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 기간 배치 후 바로 임용이 될 수 있으나 이거는 이제 성적 좋으신 분들은 일단은 직장 그만둬야 되겠죠. 성적 좋으신 분들. 근데 성적이 뭐 애매하신 분들은 나중에 된단 말이에요. 상당 기간. 심지어 뭐 1년 넘게도 대기하시는 분이 있기도 해요. 실질적으로. 자, 배치받은 기간 인사부에 임용을 통보받은 후 임용일 전까지 사표가 수리될 수 있도록. 이게 되게 어려운 거야. 사표 수리란 거는 금방 되기도 해요. 누군가가 승인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인 경우는 최소가 2주입니다. 최소가 2주. 그래서 최소 2주 동안은 사표 수리가 안 돼요. 그거를 이제 의원면직이라고 하는데 의원면직 기간이 최소 기간이 있어요. 왜? 조회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 기간에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나 뭐 했나 해가지고 잔뜩 조회하는데 조회 회신 오는 기간이 2주 정도 걸립니다. 길게는 4주까지도 잡아놓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면 임용이 안 되잖아. 임용 날짜에 오라 그랬는데 못 가는 거야. 왜? 이쪽이 안 끝났어. 두 개가 동시에는 안 돼요. 임용이. 이중 취업이 되잖아. 일종의.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중 취업이 돼요. 이중 취업이 돼서 안 되는 거야 원래도. 자, 그래서 한쪽을 마무리하고 가야 되는데 성적을 조금 보고 해야 되는데 이거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냥 임용 후보자 서류 내고 그만두라 그러는 분도 많아요. 어차피 뭐 끝났다 이러면서. 이게 참 저도 이게 이런 케이스 몇 번 봤는데 안 돼가지고 그렇다고 뭐 임용이 안 되냐 그러면 그게 아니라 복잡해지죠. 임용 일자를 늦춰야 되고 늦추다 보면 순위가 또 바뀌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뭐 6개월 정도에 나 임용되기로 됐는데 이게 안 되는 바람에 뒤로 미니까 이쪽에서 의원 면직이 됐지. 근데 여기에는 6개월을 또 밀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리가 계속 없다 그럴 수도 있고 이게 애매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 기존에. 그다음 일반 회사는 한 달 예고제라는 게 보통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기 한 달 전에 인수인계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 달 전쯤인데 이게 어렵잖아. 알아서 판단하셔야 돼, 이게 참. 알바는 뭐 그만둬도 일주일 안에 그만둘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 임용 후보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면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야? 이 출근하는 날, 임용을 보통 출근하는 날이라고 치면요. 출근하는 날 전날까지는 알바를 해도 상관없다. 회사를 다녀도 상관없고. 이중첩이 아니죠. 신분 자체가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냥 합격 후보자예요. 이 정도 얘기인데 굉장히 길게 얘기했는데 임용유예 때문에 그렇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절차 잘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 이제 합격하실 분들은 내년에 또 요 서류를 보고 최종 합격자 서류 보시고 진행하면 됩니다. 근데 임용유예 같은 건 미리 좀 알아놔야 되겠죠. 본인 생각대로만 흘러가잖아요. 까딱 잘못하면 뭐 다 된다, 뭐 2년이다, 막 이래서 졸업할 때까지다. 졸업할 때까지라는 문구는 없어요. 졸업을 전제로 라는 말도 없어. 아까 봤잖아, 임용유예. 졸업을 전제라는 말도 없어. 그냥 학업의 계속을 전제로 주는 거예요. 학업의 계속. 그러나 이제 다른 시나 군, 뭐 다른 데 지역은 또 졸업을 못하면 안 주겠어요, 막 이런 데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포기? 아니지. 졸업할 방법을 아까 찾으라 그랬잖아. 찾아서 이렇게 하면 졸업할 수 있으니까 임용유예 허가해 주세요 하면 됩니다. 본인이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 학교니까. 담당자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러나 이 담당자들도 보통 임용유예 다 해보고 했기 때문에 본인도 그리고 케이스도 많이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해준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거의 다 된다고. 자,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